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46페이지. 이번에는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즉 이거죠. 수권행위 범위가 불명확, 정해져 있지 않대. 그 대리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라 대리권이 일감 아닙니까? 그러면 범위라는 말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죠. 일할 수 있는 범위. 자, 그래서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보존행위는 말이죠.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은 가능하대. 무제한. 자, 그리고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대. 그럼 변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자, 그리고 이거예요. 자, 그리고 처분행위가 안 된다. 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한테 3층짜리 건물 하나 있는데 제가 강의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게 건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물 관리를 선임할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관리는 저를 대신해서 그 건물 관리를 하겠죠. 일처리. 대리인이지. 근데 제가 그 건물 관리인에게 건물 관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일감을 줘요. 대리건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일을 하시라고 관리하라고 매뉴얼을 정해서 A4 용지로 10장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매뉴얼이 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대로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이렇게. 그대로만.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받은 대로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받은 대로 하시라고. 근데 어떤 케이스가 지금 나올 수 있냐면 이 케이스인데 제가 건물 관리인이 필요한데 말이죠. 건물 관리인이 필요한데 건물 관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개를 받았어요.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면 어떤 분 이분이 말이죠. 건물 관리에서 달인이라는 거예요. 달인. 그래서 건물 관리에서 달인인 사람한테 제가 매뉴얼을 정해서 건물 관리를 이렇게 하세요. 이게 웃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건물 관리 좀 잘 해주세요라고 맡겼어. 그러면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한 게 잘하는 겁니까? 건물 관리 어떻게 한 게 잘하는 거야? 불명확하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대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대리는 보존행위란 말은 지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로 해보면 형광등을 교체한다, 벽에 페인트 칠한다, 보존행위 무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자,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계량행위도. 자, 무슨 얘기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과 2층은 임대가 됐어요. 근데 3층이 공실이라고. 아유, 그게 말이죠. 10년째 공실이라니까. 근데 건물 관리 이제 맡겨놨는데, 자, 잘 맡겨놔서 해달라고. 근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3층에 임대차를 한다고 온 거예요. 그럼 저는 강의하지 말고 가야 됩니까? 아니, 그 관리인이 저를 대신해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줄 수도 있다니까요. 저를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잖아. 3층짜리가 갑자기 5층이 돼요? 겁나 좋겠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변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변하는 경우라면 설령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이 되다도 안 돼요. 그럼 뭐가 변하는 거야? 그랬더니 논을 밭으로 계량이 안 된다니까요. 논을 밭으로 안 된대. 자, 이게 한자를 보면 이게 금방 알 건데 이게 한자로 전답 아닙니까? 전답? 이게 쉽게 말해 논이고 밭이잖아요 이게. 논밭? 그러면 논을 지금 밭으로 바꾸는 건 성질이 바뀌었나요? 아마 공시법 하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자, 이게 논, 답이죠. 뭐야 이게? 위가 이제 물 숫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밭전자, 물 숫자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바뀌었잖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논이 비쌀까요? 밭이 비쌀까요? 뭐가 비쌀 것 같아요? 밭이 훨 비싸요. 밭이. 왜? 논은 벼농사밖에 안 되잖아요. 물이 차이 있으니까. 근데 밭은 다작, 여러 가지 걸 다 재배할 수 있고, 그 농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농가주택도 여기는 지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밭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을 밭으로 바꾸려면 물을 빼고 흙을 쌓아야 되고 해서 몇 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에게 지금 이익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다시요. 예금 통장을 맡겨놨더니 그걸로 주식 투자할 수 없고 예금을 꺼내가지고 사채로 전환할 수 없다. 다 바뀐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예금은 무슨 빵이야? 안전빵이지. 주식은요? 불안빵. 바뀌었잖아 이게. 안 된다. 안 돼요? 다시 또 안 되는 게 건물 관리를 잘 해달라고 맡겨놨더니 갔다가 홀랑 팔아버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되는 게 두 개가 있고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되는 거 두 개, 안 되는 거 두 개. 나눠봅시다. 되는 거 두 개, 안 되는 거 두 개. 자,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대리는 되는 거 두 가지가 뭐예요? 되는 거 두 가지. 보존행위 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이 할 수 있고 안 되는 것.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설령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이 되다도 안 돼. 논을 밭으로 안 돼. 예금을 주식으로 안 돼. 예금을 사채로 안 돼. 처음은 안 돼. 되는 거 두 개, 안 되는 거 두 개.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6페이지 대리권의 제한인데, 대리권의 제한. 대리는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 근데 아무리 대리인이더라도 제한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이랬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된다? 뭐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인데, 그러면 도대체 자기계약은 뭐고 쌍방대리는 뭐냐? 지금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오리지널 대리입니다. 이거 자체가 갑이 의뢰가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갑이 자, 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처분하고 싶어요. 처분. 그래서 이거 아파트를 당장 처분하고 싶어. 그런데 회사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라 이거예요. 잘 들으셔요. 출장 가라. 이렇게 출장 미국으로 이렇게. 자, 얘 한국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장을 가기 전에 친구에게 일감을 줄 거야. 대리권. 나를 대신에 좀 팔아달라는 일감을 줬어요.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야, 지금 얼마 정도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5억에서 7억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는 7억에 팔아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매수를 찾아도 없는 거야. 일감은 받아왔는데, 근데 가만히 봤더니 말이죠. 저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렇게. 예? 자, 계약서를 꺼내가지고요. 계약서. 자, 매도인이 있고, 그리고 매수인이 있고 이래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러면 매도인의 대리는 을이 들어오겠네. 그죠? 그런데 자기가 산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대리인이 계약에 뭐가 되는 구조입니까? 당사자가 돼버리는 구조지.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자기계약이라고 하십니다.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그래. 이걸 자기계약. 그러면 만약에 매수인이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자체가 매수인이냐? 이렇게 되면 얘는 이 아파트를 5억에 살까요? 7억에 살까요? 자기가 매수인이니까 5억에 사버리겠지. 이렇게? 그러면 본인에게 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계약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본인의 손해가 발생되니까. 그러면 아무리 이게 대리인이더라도 대리인 스스로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자기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쌍방대리는 또 왜 안 될까요? 이건데 역시 본인에게 손해거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 이 아파트가 5억에 7억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본인. 자, 이걸 팔아달라는 매도의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얘는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얘도 사달라는 매수의 대리권을 줬다 이거예요. 이게 매도 본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공인중개사는 중개사지 대리인이 아니라고 했던 말이, 공인중개사는 양타 아주 좋잖아요.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대리는 안 된다고. 이거 봐보세요. 이 상태가 되면 얘는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하고 있죠. 이걸 쌍방대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쌍방대리. 그럼 어떤 일이 이제 벌어날 수 있냐면 무조건 본인 손해라는 게, 자, 매수인 쪽 봐볼까요? 얘가 만약에 병이, 자, 예를 들어서 이뿐이야, 혹은 또 못난이야, 이럴 수 있죠. 딱 얘가 봤더니 얘가 말이죠. 이뿐이 자기 이상형에 가까워. 자, 그러면 얼마에 팔아버릴 것 같아요? 5억에 팔겠지? 근데 못난이야. 그러면 빡빡 우겨서 얼마에 팔아버릴까? 7억. 이렇게. 그럼 어찌됐든 간에 본인 한쪽에서는 무조건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됐습니다. 자, 다시 봐보세요. 자, 무슨 계약 안 돼? 자기계약, 무슨 대리? 쌍방대리 안 돼요.
근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올라가 봅시다. 자, 친구한테 일을 맡겼어. 근데 친구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내가 팔려고 그랬는데 지금 매매가 되지 않아. 그냥 내가 살게. 근데 7억에 팔아라 이렇게. 얼마예요? 7억에 팔아라 이렇게. 그러면 본인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라 이러겠지. 본인의 허락. 그죠? 자, 정리해 봅시다. 아무리 대리인이더라도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단 본인의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리인이라도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한이 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공동 대리. 나중에 1월 달에 합니다. 자, 제한을 했는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야 이렇게요. 대리인 여러 명이야. 근데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 했어요. 대리인이 아무리 여러 명이더라도 원칙은 각자다. 원칙은 각자다. 그러면 원칙은 각자 할 수 있으니까 제한이 아니네. 제한이라는 말은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리인이라도 하지 못한다. 제한? 근데 자, 예외적으로 말이죠. 예외가 공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뭐고요? 각자고 예외가 공동이 되시는 겁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1월 달에 필기노트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공동이냐 그랬더니 자, 본인의 수권 행위가 있거나 5어 자, 법률의 규정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하. 그러면 원칙은 각자인데 예외가 공동이라는 소리예요. 예외가 공동.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가바우라고 둘이 소송을 하는데 이 두 분이 재벌 회장님들이에요. 그러면 재벌 회장님들이 자, 소송할 때 법원에 직접 가실까요?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겠지. 자, 그래서 자, 이쪽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쫙 해서 20명을 선임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변호사라고 그랬잖아요. 변호사. 자, 변호사를 우리가 뭐라고 칭하냐면 법률 대리인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법률 대리인 맞지?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처리 소송을 해주니까. 근데 법률 대리인 이꼬로 변호사인데 지금은 20명이잖아요. 20명. 이렇게. 그러면 변호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동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인. 그러면 변호사가 20명이 아니라 200명이어도 원칙은 뭐예요? 각자야, 각자. 각자 개인 플레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변호사를 20명을 선임을 했겠어요? 하는 이유가. 니들 알아서 개인 플레이 하라고 20명의 변호사를 선임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야, 니들 개인 플레이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본인이 너희들 공동으로 대처해 라고 본인이 묶어버렸다니까 이렇게. 본인의 수권행위로 묶어버렸어요. 공동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공동으로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개인 플레이 못합니다. 제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각자 개인 플레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묶어버렸다? 그러면 공동으로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 더. 법에 의해서 법에 정해져 있어요. 공동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공동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있고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부모님이 다 계시다면 부모님이 공동으로만 해야 된다고 대리를. 감이 안 오죠? 제가 말이죠. 우리 지훈이 꼬맹이일 때 4살 때인가? 그때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용인에 살 때였을 거야 아마. 그때가 용인에 살 때였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 우리은행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노란색 프랜카드였어요. 아가 통장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10,000원 준다고. 제가 그 마음이 탐나가지고 자, 우리 그 지훈을 데리고 이제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통장을 내가 2개를 만들어줬다고 걔한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적금 들어간 적금 통장 넣어주고 그 얘들은 세뱃돈 받으니까 입출금 통장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 용돈에서 매달 10만 원씩 나가요. 지금 적금을 내가 넣어주고 있거든. 이렇게. 그런데 제가 지훈이랑 저랑 제 딸하고 둘이 가서 제가 통장을 만든 거예요. 제가 사인하고. 근데 세월이 꽤 흘러가지고 걔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국민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은행 걸 해지를 하고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바꿔주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바꿔주려고. 근데 그 미성년자의 그 통장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통장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뭔가가 찍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성년자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서류를 떼가야 돼요. 알고 있었지. 근데 서류를 딱 떼가지고 갔다. 그랬더니 은행원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 해지하려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서류를 준비했잖아요. 딱 보여주니까 아버님 혼자는 안 되시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제 법을 아니까 알고 있는데 시심이 뚝 떼고 내가 왜?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은행원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이 그래요. 이렇게. 법이 그런다는 거예요. 법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침 뚝 떼고 또 그랬지. 그랬더니 친권자로 부모가 계시면은 이 통장을 해지할 때 저 혼자 못해요. 와이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공동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번호 앞에서 저 핸드폰을 가르쳐 주니까 띵띵띵 통화해가지고 아버님 이거 해지하라고 오셨는데 동의하시냐고. 그래서 와이프가 네 하니까 해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고 되는 건 공동으로만 해야 된다 이 소리. 다시요. 대리는 일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칙 각자 개인풀이 할 수 있어. 근데 본인이 수권행위로 묶어버렸다든지 혹은 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고 되는 건 공동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 소리. 그러면 자, 뭘 공동으로 할 겁니까? 이거잖아, 이제. 뭘 공동으로 하라는 소리예요. 뭘 공동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의사표시를 공동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회의하시라고, 회의.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의사결정 공동. 다시 하나요? 수동각자 그랬는데 수동이란 말은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변호사가 있을 텐데요. 변호사가. 그러면 여기에 변호사가 20명이야. 여기는 1명이야. 그러면 지금 변호사들끼리 서류를 주고받을 텐데 얘는 20명한테 다 보내야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으로 돌아가면 다시 아무리 공동돌이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는 건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왜? 얘가 받아도 전달해 줄 거고 얘가 받아도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는 암기 코드 가지고 암기를 해 주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원칙, 각자, 수동, 각자. 이것만 암기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시작. 원칙, 각자, 수동, 각자 이럽니다. 원칙, 각자, 수동, 각자. 원칙, 각자, 수동, 각자.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대리권 남용은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리권의 소멸. 어디 있냐면 147페이지 있어요. 147페이지 대리권의 소멸.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 그랬는데 본인 사망. 대리는 행위만 하는 사람이고요. 효과는 본인이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효과를 받을 본인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고 본인 사망. 그럼 일 그만하라는 소리지. 대리권 소멸.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니까 대리인 사망. 일 그만하라는 소리고. 자, 그리고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애가 엉 하고 맛이 갔다는 거지 이제. 띵 하고요.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 그만하세요. 그리고 시험은 주로 파산입니다. 파산. 그래서 대리인이 파산을 하시게 되면 대리권 소멸이야. 대리인이 파산하게 되면 대리권 소멸. 본인 파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일반적인 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일 테니까 오늘 배웠는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서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가 뭐 20, 30억 강남이 아니어도 뭐 20억, 30억 막 이럴 텐데 그 20억, 30억을 누가 현금으로 줍니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금융거래가 안 돼요. 그럼 어쩌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 그만하라는 소리지. 근데 본인이 파산했어요. 본인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왜? 대리인이 대신 받아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 사망, 본인 쪽에 그러니까 본인 사망밖에 없다는 거지. 나머지는 대리인 쪽이고 파산만 별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부한 게 대리권의 의의였고요. 자, 두 번째 대리권의 범위고, 자, 세 번째가 대리권의 제한, 그리고 네 번째가 대리권의 남용.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리권의 소멸.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 한 겁니다. 이걸 했는데 볼까요? 대리권이 뭐예요? 대시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지위 자격을 준 거다. 권리가 아니다. 일감 주는 거예요. 일감은 누가 줍니까? 본인이 주는 거야. 본인의 단독행위야. 계약 아니야. 주면 준 대로 받아야 되니까 줬는데 뜰빵하더라 처리할 수 있고 방식에 제한이 없다고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일감이 대리권이라고 했으니까 범위는 일할 수 있는 범위지. 어떻게 하면 돼요? 받은 대로만 하시면 돼. 그러면 매매가는 대리권을 줬다면 본인을 대시해서 능동, 수동, 말도 하고 말도 듣고 이거예요. 됐습니다. 중도권 잔금도 수령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도 있고 근데 포괄적으로 받아왔다면 연기도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범위. 근데 일감을 주긴 주었는데 받아왔는데 범위가 불명확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건물 관리인 할 수 있는 거 2개, 안 되는 거 2개. 보존액이 무제한할 수 있고 변하지 않은 이용 계량행 할 수 있고 변하면 안 되고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이 건물 관리를 잘 해달라고 그랬더니 처분하면 안 되잖아. 안 돼. 이거예요. 자 범위. 자 이번에 제한. 아무리 대리인이지만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대리인이라도 자기계약 상방대를 못해. 본인에게 손해가 나니까. 근데 본인이 허락을 해준대. 그러면 자기계약 상방대 할 수 있대. 이거고. 자, 제안에서 공동대리. 대리인이 아무리 여러 명이더라도 원칙 시작. 원칙, 각자, 수동, 각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각자 할 수 있으니까 제한이 아니야.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본인이 너희들을 공동으로 하라라고 숙권에 묶었다든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공동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인 거지. 그래서 나왔던 게 원칙, 각자, 수동, 각자에 원칙은 각자인데 예외가 공동이야. 무엇을? 회의하시라고. 의사결정공동 표시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용은 무슨 얘기냐면 1월 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대리인한 사람은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일하는 사람이야.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줬단 말이지. 그러면 100만 하시면 돼. 근데 120, 130을 했다면 그게 남용이지. 그리고 자 일을 대리권을 줬어. 대리권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걸 소멸이라고 그래. 대리권의 소멸.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언제요? 그만 일을 하라는 소리인데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됐습니다.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대리 파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권을 받아서 말이죠. 받아서 행위를 하면 이제 대리행위가 되더라 이거지. 대리행위. 여기죠. 그래서 이제 대리행위가 뭐냐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1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8페이지. 자 대리행위. 자 그러면 대리행위란 어떻게 해야 대리행위 됩니까? 그랬더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합니다. 현명. 한자로는 드러날 현, 이름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야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게 현명이고 현명을 하면 이게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 효과가 가는 거예요. 그럼 현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리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대리행위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된다는 소리고. 자 예외. 현명 안 했는데 자 대리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소리예요. 아이고 어려워라. 잠깐 보세요. 여기는 정말 이해를 100% 해주셔야 되는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명부터 설명할게요. 을은 병과 이 매매 행위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매매하는 거예요? 갑의 아파트를 가지고 매매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게 아니잖아요. 갑이 거죠. 그럼 나는 누구의? 갑의 이름. 갑. 나는 누구누구의 이승현의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고 이 행위를 해야 이 행위 자체가 무슨 행위가 돼서? 대리행위가 돼서 말이죠. 얘는 쏙 빠져나가고 효과는 누구에게 넘어간다? 효과는 본인에게 갔습니다. 이게 대리행위지. 그러면 결국은 대리행위가 되려면 무슨 명하고 시작하라는 소리? 현명. 자, 현명 안 해볼까요?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얘는 대리인 맞죠? 대리인? 자, 근데 말이죠. 이렇게. 이 상태. 자, 매매를 하는데 이 사람이 현명을 안 했단 말이지. 현명을.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아무리 대리인이라도 무슨 명 하지 않아?
현명을 하지 않으면 병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현명하지 않으면 이제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대리인이다 아니다는 안 중요해요. 이자가 대리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명을 했느냐 현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구분한다고. 주의하실 게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하면 대리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대리인이냐가 안 중요해.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한다니까요. 다시요.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이거예요. 대리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와서 말이죠.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매매하면서 나는 갑의 대리냐라고 현명을 했다니까 이렇게요. 잠깐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선생, 을 미친 거 아니에요? 왜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인도 아닌데 대리라고 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러면 안 되고 민법은 했다부터 시작하는 거야. 해버렸다. 그러면 지금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아닙니까? 무권? 근데 현명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대리 행위를 하신 거지. 이렇게요. 이걸 무권 대리 행위라고 하고 이걸 하는 사람을 무권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이다 아니다 따지지 않고 현명했느냐 현명하지 않느냐 따질 거예요. 다시. 자, 대리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매매를 하면서 자, 현명도 안 했다니까요. 봐보세요. 그러면 대리권도 없어. 자, 현명도 안 했어.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 되면 자, 무권 대리 행위하고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로 할 거야? 현명이야, 현명. 그러니까 뒤에다가 대리라는 말을 갖다가 붙이려면 무조건 무슨 명 하고 시작해야 됩니까? 현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대리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대리행위가 되려면 무슨 권 있는 애가? 대리권 있는 애가 무슨 명하고 현명하고 행위를 했다면 대리행위가 돼서 얘는 쏙 빠져나가고 효과는 본인에게 넘어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하시라고. 현명. 그러면 현명을 하지 않았다잖아. 아무리 대리인도. 그러면 대리행위가 아니라면서. 그럼 어쩌라고 그랬더니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가 더 되는데 자, 현명 안 했어. 봐봐요. 대리행위가 되려면 현명을 하래. 현명하고 시작을 하래. 근데 현명 안 했대. 그럼 대리행위 아니야. 근데 현명 안 했는데 대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언제 그래요? 이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 관리를 선임을 했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건물 관리를 하신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는 전부 다 저 사람이 이승연의 건물 관리에 들인 걸 알 거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데 또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있어 없다 이 소리예요. 상대방이 이미 대리한 걸 알고 있다고. 이미 상대방이 내가 대리한 걸 알고 있는데 거기다 입 아프게 또 뭐라고 말하냐 이거지. 아, 제가 말이죠. 우리 집에 계신 분하고 부부 공동생활 유지한 지가 15년째예요. 그럼 우리 일가 친척은 이 여자가 내 와이프인 거 다 알겠지. 자, 명절 때 이모님을 뵀습니다. 이모님 본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미 알고 있는데 이모 있잖아요. 이 여자가 내 와이프고 또 말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면 뭐 할 필요 없어. 말할 필요 없어. 현명 안 해도 된다 이 소리. 자, 정리해 봅시다. 이 행위가 대리행위가 돼서 효과가 본인에게 넘어가려면 무슨 명하고 시작해라? 현명. 그러면 현명을 하지 않으면 이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이 포인트. 근데 현명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대리한 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입 아프게 또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리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대리행위예요. 그러면 일감 받아서 현명하고 행위를 하세요. 이제 대리행위가 됐네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 이제 효과는 다 누가 갖는 이건 1월 달에 하겠습니다. 하잖아. 효과는 다 누가 갖는다 이러시면 돼. 효과는 다 본인이 갖는다 이러시면 되지. 효과는 누가 갖는다고요? 효과는 본인이 갖는다. 끝났네. 일감 받아서 현명하고 행위를 하고 그러면 효과는 전부 다 누가 가져요? 본인이 갖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페이지에 가보면 테마 11에 대리 효과 동그라미 빵. 효과는 누가 갖는다? 전부 다 효과는 본인이 다 갖습니다. 무조건이야. 주의소권, 권이란 권은 다 본인이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대리권, 대행이, 대리효과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자, 테마 12에 가보면 복 대리가 있는데 복 대리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